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서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요. 국민의 생각과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전혜연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권익위 하면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원을 제기했다가 해결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것이 국민권익위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성과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신문고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해에 해마다 이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는 1,300만 건이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4분 중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한 셈인데요. 이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모은 한 해였고요. 또 국민들의 민원을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한 그런 이제 문제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개선 또 주무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개편 제도 개선안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대중골프장이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는데도 너무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안 좋다라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도 개선하는 안을 이제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많은 이런 현안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많은 역할을 한 해였습니다. 네, 국민권익위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들을 다 분석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민원들을 제도화한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지난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컸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국민권익위가 활동을 한 게 좀 있죠.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총괄 기관입니다. 그리고 민원 해결 주무부처이고 제도 개선 주무부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을 높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LH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공직사회에 대한 좀 신뢰가 무너졌고 또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무원들의 이런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전국의 15,000개의 공공기관과 또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우리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금 1,000곳도 있고 10,000곳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은 합니다만 각 기관별로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시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홍보 활동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대상의 가장 광범위한 그런 범위를 또 자랑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사전에 미리 법을 숙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상황이 생길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를 한다든지 또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올해 5월에 시행 전에 공직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시행을 하려면은 공직사회 내부의 관련 지침이라든지 행위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표준 지침안을 지금 이제 준비해서 곧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현재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공직사회에
전파. 네, 전파하고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는 권익위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청탁금지법 하면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법이 이제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돈을 주거나 이러면서 청탁을 하게 되면 두 그 민간인 그렇고 공직자고 둘 다 처벌받는 그런 법 아닙니까? 이 법이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은 민간인들이 공직자에 대해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공직자들이 민간 영역에 청탁을 한 뭐 인사청탁이라든지 뭐 이런 또 아니면 은행에 관련된 민원 청탁이라든지 예.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민간 영역에 대한 청탁은 이 법으로 규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자들의 청렴을 높이려는 그런 법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도 못하게 하지만 공직자들이 민간에 이런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공직자들도 민간에 대한 인사청탁이라든지 뭐 자녀의 채용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